시민들의 지식이 모이는 곳, 여기는 시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아병원 제2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12년차 간호사 광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12년차 간호사로서 임상과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사람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그 독서 모임 대표님도 진로 상담 및 코칭 분야에 있어서 사람책으로 등록이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코치님이 저의 경력이나 지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셔서 사람책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신규 시절도 겪고 또 연차가 쌓이면서 후배를 가리키면서 여러 노하우들이 생기면서 제가 간호사로서 겪었던 감정들, 그리고 간호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 또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생들이나 신규 간호사들에게 임상과 실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진로에 대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간호사가 전공이나 과의 특성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 여러 전문 인력들과 협력하여 24시간 환자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한다. 또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실 보건계열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건 맞지만 처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제가 재수를 했었는데 남들보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취업이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바로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정말 과나 부서에 따라서 그 차이가 너무나 크지만 보통 병원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를 이행하고 간호 업무를 주로 하고요.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아주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간호직,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면 보건교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간호장교, 산후조리원, 요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해외 간호사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정말 모든 분야에 간호사가 연관되지 않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은 우선 간호사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취업이 정말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호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였고, 이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딱 8시간이면 8시간, 9시간이면 9시간 이렇게 근무 시간이 지켜진다는 점, 그리고 오프 신청을 하면 휴가철이 아니어도 이제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단점도 너무 많은데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게 우선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늘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계를 하면서 이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선후배나 동료 사이의 인간관계,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 간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많고요. 중환자실은 우선 환자가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퇴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병실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데 의식이 없던 환자가 의식이 깨거나 아니면 저희 어떤 간호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보호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또 제가 보낸 환자가
이제 일반 병동에서 저를 알아보고 막 인사를 하시거나 할 때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중환자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은 정말 많이 겪었고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여전히 응급 상황이 오면 제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제가 거의 대학생이 될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누가 죽은 걸 접한 적이 없었는데 간호사가 된 이후에는 정말 죽음을 자주 접해서 특히나 신규 시절에는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환자실은 응급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처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은 지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은 우선 담당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전인 간호를 할 수가 있고 매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환자를 보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나 감시 장치들이 많이 있고 보는 환자 수는 적지만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 터질 때가 많아서 간호사의 업무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일반 병동의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은 적고 루틴한 업무를 주로 하는데 환자의 컨디션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어가는 추세라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근무 긴장은 덜하지만 중증도가 낮아도 이제 보는 환자 수가 많아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보호자나 간병인 등 이제 간호 업무 외에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보건 계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전문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예민한 환자나 보호자들,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 등 힘든 부분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이지만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12년 동안 간호사를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추천합니다. 광민영 사람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시흥 사람도서관에서 열람해주세요. 여기는 시민들의 지식을 모으는 곳 시민지혜입니다.